1월이면 뭐 한참 겨울이죠, 그죠? 한 3월쯤 돼야 좀 따뜻해질 것 같은데 오늘도 이 추위, 겨울 추위를 뜨겁게 부살라버릴 다양한 소식들을 현장감 있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광화문에 와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앉아서 함께하고 하셔도 좋아요. 네, 함께하세요, 시민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부끄러워하시네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 여기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좀 더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뒤에까지 언제나 그런데 이렇게 뭐 자리가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게 많이 오셨어요. 얼추 한 70여 분, 80여 분 정도? 네, 80여 분 정도 오셨다고 그러고, 지난번 방송부터는 저희가 이제 번호표를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게 앞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50여 분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번호표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한 3시 정도에 다 동이 났다고 했죠, 그죠? 맞아요? 네, 맞네요. 3시 정도에 번호표가 다 동이 나고, 못 들으시는 분들은,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광화문에 와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방송을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특별해요.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하세요. 네. 오늘은 사연이 왔어요, 사연이. 광화문에 와라에 이제 계속 이렇게 카톡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메시지로 이렇게 많은 사연들이 오곤 하는데, 엽서가 온 거는 저희 농성장에서 하는 광화문에 와라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맞나요? 네. 처음이죠, 그죠? 네. 엽서가 온 게 처음인데, 무려 엽서가 제가 이제 본 것만 해도 우와. 보여드릴게요. 이거 마이크가 이렇게 서는 마이크네요? 자, 좋아요. 엽서가 무려 이렇게 많이 왔어요. 앞에는 그림은 이제 노들장애인 야학 엽서 그림이 있는데, 이런 엽서들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일까 되게 궁금한데, 일단은 한 장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수미님이라고 본인을 밝혀주신 분이 보내주신 엽서인데, 엽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아야, 성아야, 거기 춥지는 않아? 일찍 못 가서 미안하다.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미안하고 사랑한다. 힘내! 파이팅! 이런 엽서가 왔습니다. 수미라는 분이 보내주신 엽서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되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그죠? 이게 보통 누군가를 좀 그리워하면서 보낸 엽서 같은데, 일찍 못 가서 미안하다. 어딘가를 좀 가고 싶었는데 아마 이분이 먼저 좀 어디 출발하셨거나 이런 건가요? 아닌가요? 그 이후에 간 것 같아요. 이후에? 이거 이후에? 어쨌든 승하라는 분을 그리면서 수미라는 분이 써주신 엽서가 한 장 도착해 있고요. 다른 거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이거는 누굴까요? 네, 승하형. 유리라는 분이 쓰셨네요. 유리라는 분? 내가 아는 분인 것 같은데. 승하형. 어떻게 이걸 골라줬어요? 어처구니 없게 잡혀가서 너무 안타까워. 건강 잘 챙기고 무사히 잘 나오길 바래. 지금은 면회가 꽉 찼네. 좀 뜸해지면 딩동이랑 갈게. 이거 아는 친구 같네요. 안 보이니까 썰렁해. 얼른 돌아오길. 네, 이런 엽서가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이쯤 되면은 그 광화문에 와라를 좀 즐겨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지난 12월 그리고 1월 그 장애인권 운동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좀 많이 힘든 시기였어요. 그쵸? 속상한 사고도 많이 생기고, 또 어처구니 없게 우리와 함께 투쟁하고 함께 활동했던 동지들이 어딘가에 가서 좀 갇히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잡혀간 거겠죠, 그죠? 어딘가에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거죠, 그죠? 작년 12월 2일,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벌써 한 달 전에 구속 수사가 결정되어서 구치소에 있었던 장애해방열사 단에서 활동하는 박승아 활동가에게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그 보내는 편지들이 이렇게 많이 도착을 했고, 저희가 광화문에 와라 방송을 하면서 사연을 소개해드릴 테니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더니 우표도 안 붙이고 이렇게 많은 엽서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왔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 승아 활동가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엽서를 보내주셨는데, 지난 2014년 12월 2일 날 구속 수사 판정을 받아서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박승하를 풀어내라, 박승하를 석방하라, 이런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도 하고, 그리고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집 앞에 가서 네가 잡혀가라, 박승하 말고 네가 잡혀가라, 이런 집회도 하고 촛불문화제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지난 금요일, 며칠 안 됐습니다. 불과 5일 전입니다. 1월 16일, 물론 이제 1년 만에 해가 바뀌어서지만 1년 만에 45일 만에 박승하 활동가가 재판을 받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석방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일단 뭐 재판 과정에서 뭐 아쉬운 점들도 있고 구속 수사되지 않았어도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지를 빼앗겼던 이런 안타까운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기쁜 거는 어쨌든 떨어져 있고 함께하지 못했던 동지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는 거 많이 기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분을 안 모셔볼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던 얼굴입니다. 자, 스타가 되어서 돌아온 그대 장애방 열사 단에서 활동하는 박승아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화문에서 우리 884일째 농성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부양인재폐지 공동행동의 공식 라디오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쿠 이야기하는 동안에 박승아 활동가 옆에 나오셨네요. 왜 그래요? 부끄러워요. 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좀 모셨으니까 좀 인사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생겼어요. 석방된 지 5일 된 박승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석방된 지 5일이라 아직까지 이 사회 생활에 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걱정했던 거 알고 있죠, 그죠? 네,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해주세요. 아유, 카메라구나. 어쩌다가 그렇게 잡혀 들어가가지고 갔다 왔는데 많은 동지들이 응원해 주셔서 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제 구속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구속을 해서 이제 수사를 하겠다. 네가 뭔가를 뭐를 한 게 있은 것 같으니까 너를 좀 잡아다가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들 이제 뭐 장애인권 운동을 하다 보면은 뭐 경찰로부터 소환장도 많이 받게 되고 가서 조사를 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또 어떤 형사소송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제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이제 수사를 받고 뭐 기소가 되거나 하고 있는데, 박승아 활동가에게 유독 이제 그렇게 좀 뭐 그래서 수사를 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많은 독자분들이 좀 궁금해도 하시니까 간단하게 재판을 받은 구속돼서 수사를 받은 어떤 도대체 왜 당신을 수사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송국현 동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등급심사센터 앞에서 투쟁을 했는데 그때 경찰하고 되게 밀당을 많이 해서 별로 밀고 당긴 것도 별로 없는데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때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하고 세월호 사건 가지고 세월호 학살이죠. 그거 가지고 같이 좀 한을 풀고자 투쟁했던 거, 그리고 송국현 동지하고 비슷하게 돌아가셨던 오지석 동지 장례 투쟁 때 경찰하고 또 싸웠던 그게 한 9개 정도 돼서 그거 가지고 9개? 네, 구속 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죄질이 안 좋다고 해서 재질이 안 좋았나 봐요. 저 사람도 재질 안 좋다고 그랬는데 둘 다 안 좋은 사람이. 네, 재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네, 어쨌든 재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다들 재질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송국현 동지의 어떤 사고, 그리고 뭐 세월호 어떤 참사, 그리고 오지석 동지의 사고 이런 등등의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고, 이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어떤 행동들을 했었죠, 그죠? 행동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점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일방적인 경찰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하고 주로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아마 이렇게 수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부터 뭐 폭력이란 게 사실 되게 일방적으로 있기 되게 힘든 거잖아요. 누가 뭐 나를 뭘 했거나 해서 뭐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유독 최근 들어서 뭐 이런 일들이 많고, 또 특히나 또 장애인권 활동가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이 와중에 이제 건네 또 서명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서 좀 많이들 분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근데 특히나 좀 승아 활동가가 이제 구속 수사를 받을 때 우리 잘 몰랐어요. 잘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잖아요, 그죠? 그 당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진짜 좀 몰랐던 과정들과, 그래서 당일날 이제 좀 심사를 받고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 결정이 됐을 때
그때 좀 심정이 좀 어땠는지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진짜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왔는데 변했어. 그 남병준 선생님이 너는 구속 안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 선생님 지금 쉬고 계신 그 선생님이 전혀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라 이랬는데 이제 와서 아까 전화했더니 좀 미안하다. 대응을 좀 잘못했다. 선생님이 틀렸네. 선생님이 좀 틀리셔가지고 저는 전혀 걱정 안 하고 갔는데 정말 전혀 모르고 갔었던 거예요? 구속될 줄은 전혀 모르고 갔죠. 네가 구속되면은 박경석 선생님도 구속될 거다. 뭐 남병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전혀 걱정을 안 하고 갔는데 오답이었네, 오답. 자, 어김없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아 그럼 사실 되게 좀 많이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공소 사실들도 있고 이러면은 그걸 보고 이제 대응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가 되게 바쁜 시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12월 2일자로 구속이 됐는데 12월 2일날, 3일날 해서 저희가 이제 고속터미널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 투쟁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또 많은 활동가들이 또 전국 순회투쟁 차차차를 떠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걱정을 하고 다들 막 이게 뭐야 이게 진짜 구속이 될 거야 뭐 이랬는데 사실 장애인권 운동 진영에서 이렇게 활동가가 구속된 게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10년 만인 거죠 거의 그죠? 10년? 5년 만인가요? 5년 만에 5년 만에 이렇게 좀 구속이 된 거라서 유례 없는 일이라서 사실 좀 많이들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준비를 좀 안 하고 들어가서 좀 많이 좀 본인도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일날 밤에 좀 어땠는지 그 당시 좀 심경이 좀 어땠어요? 솔직하게. 담배를 못 핀 게 제일 컸고요. 담배만 폈으면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있었을 텐데 네. 그거 하고 별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그 새벽 넘어갈 때까지 심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이 뭘 들고 오더니 구속영장이다,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직인을 찍으라는데 다 찢어버리고 싶다고 그거 다. 그러다가 넘어갈 때 여기 임영애 선생님하고 아침에 그 인천의 박기련 대표님 8시쯤 나가는데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승아야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막 승아야 사랑한다 뭐 이런 거 써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갈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괜찮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고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좀 많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경찰의 그런 어떤 무리한 구속 수사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났고 재판부가 이렇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도 화가 났고 사실 같이 활동했던 동지로서 좀 많이 좀 속이 상하고 화가 났었어요. 왜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런 걸 왜 모르고 진짜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어이없이 이렇게 좀 동지를 뺏기게 됐을까라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화가 났고 근데 그날 아침에 저도 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아침에 좀 몇 명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에 있던 민들레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갔는데 사실 얼굴이 많이 안 좋았지 그죠? 그때 많이 안 좋았죠 그죠?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때 남대문 경찰서에 이제 수사받던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수사과장도 계시고 하길래 얘기를 했죠. 좀 승아랑 좀 얘기도 좀 하고 좀 담배라도 좀 한 대 피고 좀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었어 사실은.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여튼 그랬던 점들이 너무 아쉬웠는데 아이고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 또 시민분이 한 분 또 와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국 세입자협회에서 활동하시는 최창호 대표님이신데 네,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네, 광화문 공동행동의 공식 라디오 방송에 함께 하셔서 영광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많이 좀 그날 하고서 이제 저도 솔직히 얘기를 못했어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승아 잘 갔냐? 그래서 뭐라 그래 거기서 진짜 뭐 똥 씹은 표정으로 갔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되게 깝깝했거든요. 우리 그날 가고서 이제 문상민 뭐 박기련 뭐 이렇게 몇 명 모여가지고 담배 계속 피면서 뭐 오뎅 먹으면서 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사람들한테는 웃으면서 갔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많이 좀 속이 상했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뭐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들어갔는데
그 처음에 며칠 동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들어간 상황에서 좀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났어요? 동지들이요. 김종환. 선생님, 김정은 선생님, 누구? 김종환? 선생님이요. 아니 김종환 아닐 것 같아요. 박준호 선생님. 실제로 누가 제일 생각났어요? 제일 걱정됐던 건 엄마가 제일 걱정. 그러니까 어머니가 괜히 그 집에서 그 전전날인가 나오면서 엄마 나 나갔다 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차가 그때 어머니 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 나 구속영장 날라왔어. 구속될 수도 있어. 이랬더니 아유 잘한다 저 새끼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면회 왔을 때도 되게 그 눈에 눈물이 좀 고여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그거 이후에는 또 동지들이 되게 옆에 많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봐서 그런지 막 웃으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손 흔들면서. 우리 엄마가 아닌 줄 알았어요. 강해졌어 엄마가. 일주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생각이 좀 들긴 했고 오히려 그 다른 교수님이 되게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이 우리 엄마인가 생각도 들고 그랬었어요. 아이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어머니, 아버님이 제일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따가도 좀 질문이 있겠지만 사실 승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거 같이 활동했던 동지들의 힘도 되게 대단했지만 그 우리들이 다 느꼈던 것들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게 이제 가족들의 힘이었어요. 그죠?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좀 얘기를 해봐요. 그 아버님께서 사실은 우리도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그 승하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복지부 장관 집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항의 집회 촛불 문화제를 열었죠. 거기서 이제 막 규탄 발언을 하고 뭐 피켓 들고 뭐 야학에서 막 피켓도 써가지고 박승하 내놔라 막 이런 것들 막 하면서 이렇게 딱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발언을 하신 거예요. 발언하시기 전에 페이스북에 그 SNS에 어떤 글을 또 미리 올리셨고 근데 그 얘기 다 들었죠, 그죠? 아버님 얘기하신 거. 그거 어땠어요? 아버님 얘기 듣고? 되게 손발 오그라들어가지고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 우리 아이는 맞겠죠. 맞겠죠. 유전자 검사를 안 해봤는데 아빠 아들은 맞겠죠. 닮았어. 맞아. 아니 좀 자세하게 얘기해봐요. 아버지께서 이제 그 어떤 처음에는 이제 뭐 아까 잠깐 이제 밖에서도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욕을 하셨다 그랬나? 하여튼 이놈 새끼야 막 뭐야 얘기해봐요. 하여튼 그 얘기 좀 해봐. 맨 처음에 영장 날라왔다고 전화 드렸더니 막 이 새끼야 뭐 하고 다니나 이렇게 맨 처음에 욕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이 새끼가 어떻게 하고 다니나 딱 뭐 하고 다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맨 처음에는 나중에 뭐 찬찬히 생각하시더니 그 실질심사 받으러 간 전날에 야, 네가 뭐 네 사리사욕 채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네가 불법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뭐 구속대로 잘하고 와라. 담대하게 맘먹고 잘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네 맞아요. 아버님이 하여튼 처음에는 되게 막 어쨌든 자식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화가 나잖아요. 다들 뭐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랬는데 그 이제 거기 문화재에서 발언하신 내용들 이런 거 보면은 찾아보셨다 그러더라고요. 승하가 구속이 됐는데 시발이 아니라 아버님 욕을 안 하세요.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이제 그래 이 새끼가 그랬겠죠. 이 새끼 뭐를 해가지고 도대체 구속이 된 거야 하고 찾아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 잘 모르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님이. 송국현이 도대체 뭐냐 찾아보시고 오지석이 도대체 뭐냐 박승하가 구속된 이런 일들이 도대체 뭘까를 이제 찾아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보는 과정에서 아버님이 되게 많이 감동을 하시고 오히려 되게 많이 배우셨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이제 여러 번 아버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박승하가 구속돼서 이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되게 속상하고 내 자식이면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제2의 박승하, 제3의 박승하가 정말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쵸? 생각나세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박수를 쳐주셔야 돼, 이 타이밍에.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제 우리가 너무 다들 감동을 받았는데,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속상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화가 나고 이런 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불합리한 제도들, 이렇게 속상한 일들에 내가 어떤 그 중증 장애인들의 친구로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들의 친구를 함께 투쟁하고 그 과정에서 구속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네, 박수도 한번 주세요.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도 되게 막 감동이 많이 받고 이랬는데 좀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계속 이런 얘기하면 이제 더 부끄러워지니까.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 승하를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넘어가는 날 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말이었나? 그래서 이제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이제 면회를 되게 빨리 갔어요. 되게 빨리 갔는데 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빨리 갔는데 이제 그날 박승하가 확 바뀐 거예요. 이제 경찰서에서 갈 때는 사실 표현이 너무 안 좋아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면회를 갔더니 이 지금 딱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건들건들대면서 다리 이렇게 떨면서 옷은 짧아가지고 이렇게 옷이 이렇게 팔목에 걸쳐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형 뭐 좀 해주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 좀 해줘 이런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종이 찢은 거를 이렇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탁 이렇게 그 판때기에 대면서, 그리고 형 여기 좀 전화 좀 해줘. 그래서 야 너는 누군데 지금 번호를 외우는 게 다 있다. 내가 막 이렇게 전화를 막 적었어요. 그랬더니 뭔데 이건? 그랬더니 우리 그 같이 있는 아저씨인데 연애를 너무 안 온다고 전화 좀 해달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불과 한 2, 3일 지난 사이에 이제 그 안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얘는 면회 자주 나가니까 막 뭐 부탁도 하고 되게 좀 그 며칠 사이에 되게 좀 잘 지내는 모습으로 좀 바뀌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었고, 이 자식이 적응을 참 빨리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안심을 했었는데, 궁금해요. 안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나도 궁금하지만 우리 독자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반적인 어떤 일과라던가 좀 재밌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승하의 하루. 앞에 보고 해요. 모자밖에 안 나와. 진짜 여기 모자 까만색밖에 안 나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무튼 그 안에서는 되게 나쁜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고, 또 이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되게 쑥스러움 많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건들지도 않고, 되게 또 면회 자주 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때니까 그 영치금을 넣으면은 그 종이 쪽지를 하나씩 주는데 박사님 씨 재테크하냐고. 여기서 뭐 재테크를 내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하고도 많이 친해지기도 하고, 그 불법을 행했죠. 죄인이니까. 사리사욕 뭐 아무튼 그렇게 그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거는 뭐 이렇게 뭐 강력범처럼 생겨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다 잘해주고, 허리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누워있으라고, 나이 많은 아저씨들도 누워있으라고 하고, 또 장애인 방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모 장애인 단체 지부장이 왔는데 밭진꼬를 운영하다 들어와서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사기치다 들어오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나중에 친해져가지고 되게 재밌게 놀다 왔어요. 밥도 같이, 영치 품도 되게 많이 들어와서 내 거를 다 많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 안에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긴 했는데 나와가지고 5일 만에 싸그리 무너졌네요. 7시에 일어나긴 하는데 11시까지 자네요. 계속 다시 일어났다 깼다 막 그 생활을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이렇게 운동을 하루에 한 번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면회를 한 번 더 할 수 있어서 되게 동지들이 되게 많이 오셔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10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하려고 한 명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 앞에까지 오면 막 그렇게 걸린다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 인천에 뭐 박현환 대표님도 한 4시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10분 보고 가고, 그게 되게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좋았어요. 그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 있으시죠, 그죠? 없어요? 있어요. 물어봐요. 한번 좀 자유롭게 좀 질문 좀 해보면 좋겠어요. 외출, 그냥 운동장 같은 데는 규칙적으로 나가는지, 언제 늦잠 자도 뭐라 안 하는지 뭐 이런 거. 늦잠 자는 건 뭐 상관없는데, 일단 이불을 치우고 점호할 때 점호를 안 그것만 하고선 다시 자요. 앉아있다가 다시 그래서 사람들 다 그러면 지나가면 아침밥 시간 놓치면 못 먹어요? 아침밥은 어쩔 수 없어. 그거를 받아야 돼. 일단 받아. 근데 안 받는다고는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운동은 꾸준히 30분 딱 하고, 장애인방 가니까 45분 주더라고요. 운동 시간을? 네, 운동 시간 고려해서?
예, 그 휠체어 장애인 한 명 있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장애인방이라고 15분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도 아 장애인들 배려가 배려가 되게 많은 곳이구나. 근데 거기 운동하러 가는데 포장이 한 대 있어가지고 휠체어가 잘 못 다니고 안에는 덜컹덜컹하고 그건 좀 아쉽지만 아 그런 배려는 잘 돼 있구나 생각은 들었어요. 또 다른 분들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물어봐. 바로 일과 간단하게 바로 일과.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TV 보고 밥 먹고 자고 운동하잖아요, 운동. 운동하고 책 가끔 읽고 창문은 있어요? 햇빛. 창문 햇빛은 잘 안 들어오는데 한 3평? 화장실까지 3평 되는 데서 원래 6명이 살아야 되는데 장애인 방이라고 4명. 또 배려? 아, 이 배려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허리 아프다고 해서 누워 있어도 별말 안 하고 원래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아, 장애인 방이 참 좋더라고요. 원래 앉아 있어요. 누워 있으면 점호할 때. 아, 그냥 누워 있으면 혼나더라고. 교도관들이 와서 막 뭐라고 하고 일어나 있으라고 하고. 뭐에 일어나서 뭐라? 내가 지금 가만 보니까 지금 궁금해하는 게 좀 안 가서 궁금한 거죠. 갈 뻔했는데. 왜? 아, 솔직히 제일 많이 걱정한 게 쟤 들어오면은 나는 못 나가겠구나. 양님 들어오면은 난 진짜 나가기 힘들겠구나 이 생각했는데 유진이가 석방 됐다고 해서 나도 나갈 수 있겠구나. 나는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 좀 그러니까 삐대긴 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지문이 닳도록 빌고 왔어요. 예상을 못해서 그러고 이제 그래서 예상을 해서 좀 대응을 했었죠, 그죠? 아마 잘못했다고? 거기가 먼저 있으면 거기가 들어가고 여기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고마워. 아니, 자네가 이렇게 갖고 있어. 아니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올 때마다 얘기했어요. 그 임영이 그 6개월에 2년 받았다고. 아니 그런 애를 구속시켜야지 왜 나를 구속시켜가지고 양유진이나 임영이를 구속시켜야지 왜 나를 구속시켜가지고 이러고 있냐고. 제가 싫거든요. 하여튼 참 어쨌든 막 그렇습니다. 재밌어요. 나는 그것 좀 물어봤어. 박수 궁금 같지 질문? 않냐고. 네네. 제가 아는 지인은 한번 들어가 있는데 네. 한 달에 6번 때 저렇게 면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많이 했는지 그 사람은 기결수고 나는 미결수. 형이 확정 안 된 사람. 재판 중이니까. 전문적인 내용들은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이렇게 나중에 또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고 우리가 너무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 생활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 좋습니다. 네, 어쨌든 승아가 이제 안에서 건강하게 잘 생활을 했다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안에서의 생활은 나름 어쨌든 뭐 크게 불편하지 않고 잘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인 것 같고요. 나는 그것도 궁금해요. 영치금 총 얼마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짜 궁금해. 경석이 형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영치금? 계속 경석이 형이 우리 박경석 선생님이 계속 오는 사람들마다 승아 영치금 얼마 들어왔냐고 자기하고 비교한다고 계속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그냥 묻고 가기로 했어요. 엄청 들어왔어요. 1년치 월급 들어온 거 아니야? 1년치. 반상근 할 때 1년치 월급. 아, 대충 알겠다. 네, 진짜로 그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많이 표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서 이제 그 동지들이 집회도 하고 막 탄원서도 막 엄청나게 쓰고 막 모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제 승아가 이제 교사로 활동했던 노들야학에서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4개 반이 수업을 다 통으로 빼고 다 이제 박승아 탄원서 쓰고 피켓 만들고 뭐 이런 그런 수업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좀 보면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보면서 좀 어땠어요? 그건 되게 안 울었어요? 난 울었을 것 같아. 울진 않았고. 왜 안 들어? 근데 내가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내 눈물이 많은 사람이더라고. 어머니 그때 처음 딱 보고 나서 그 뒤에 드라마 볼 때마다 가족끼리 왜 이래가 가족끼리 왜 이래? 그게 내 일요일의 주요한 낙이었는데 가족끼리 왜 이래 불효소송하는 그 아버지 그거 보면서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하고 근데 동지들 밖에서 이렇게 많이 함께 하고 있다 그거 때문에 어머니가 또 이렇게 되게 많이 재밌네. 밝아지셨고 재밌어?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 합쳐가지고 한 2,000장 되더라고요. 이동분이 나는 거야?
근데 뭐 탄원서 들어간 게 한 5,700장 들어갔다고 하니까 판사가 참 놀랐을 거예요. 공소장보다 더 많은 뭐 탄원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딱 보고 나서 되게 감사하고 밖에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투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 따고 있습니다. 앞에서 싸우진 못해도 짐이라도 날라야지 이 생각에. 아 좋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로 그 많은 그 동지들이 진짜 마음을 많이 모아줬고 이제 안에 있으면서 이제 당장 얘를 뭐 감옥을 부수고 꺼내올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마음을 모았던 그런 어떤 45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다가 석방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그죠? 이제 금요일날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중앙지법 앞에 가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석방이 되겠지? 하면서 이제 뭐 사복도 좀 신청을 하고 막 이랬어요. 나는 솔직히 좀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 안 나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을 것 같은데 그 당일날 마음이 좀 어땠는지랑 그리고 석방이 확정됐을 때 이제 보통 판결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여차저차해서 징역 1년의 처함. 다만 뭐 이거를 이제 집행을 오늘로부터 몇 년간 유예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징역 1년의 처함까지는 다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마디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되게 중요한데 어땠어요? 아, 내가 또 기도를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본 게 10기도 3번인데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있구나, 사람이. 내가 재밌네 박수가. 그랬는데 진짜 박승아를 뭐 징역 1년에 처한다는데 단이란 단어가 나오냐 마냐가. 그래서 나 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단어를 되게 바랬어요. 구형받을 때는 되게 약간 창피해가지고 판사 앞에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솔직히 쪽팔리긴 했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이번에 못 나가면 한 3개월 더 써가야 되는데 이 생각에 단발 그 말만 나와라. 근데 판사가 되게 호의적으로 맨 처음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회봉사 80시간은 진짜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맨날 하는 게 사회봉사인데 무슨 맨날 하는 게 사회봉사인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80시간 열심히 하려고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좀 마음이 좀 팍 놓였어요. 그때야 비로소 좀 그때 명의가 딱 보였는데 웃고 들어갔어요. 그 전에 구형받을 때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냥 보지도 않고 딱 가는 길 앞에 있는 막내 삼촌만 보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단이란 말이 나왔을 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안에서 이제 뭐 잘 지냈다고 하고 뭐 많이 도와줘서 감동이었다 하고 가족으로부터 동지들로부터 많은 힘 받았을 테지만 일단은 그렇잖아요. 이제 뭐 좀 하루라도 이제 갇혀본 분들이면은 아실 거고 뭐 우리가 이제 한시설 투쟁을 하는 것도 사실 비슷한 이유일 텐데 내가 왜 그런 어떤 징역형이라는 게 되게 커다란 벌인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나의 자유를 내가 이제 은신할 수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 내 맘대로 뭔가 내 생활을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진짜 불편함이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이제 다 알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 뭐 그렇잖아요. 사실 이제 뭐 어떤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뭐 내가 미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때린 게 있을 수도 있고 승아는 이제 언뜻 보시기에도 저보다 힘도 한 두세 배 세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랑 승아가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교묘하게 다 체증되어서 증거로 제출이 되고 이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얘기될 때 거기서 나는 이런 과정들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서도 당장 또 이렇게 나와서 가족과 함께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동지들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판 과정에서 뭐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또 스스로도 이렇게 불편한 건지 뭐 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얘기 되게 잘하거든요. 저는 재판 가가지고 몰랐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왔는데 이제 또 그런 거 되게 또 힘들어하는 또 친구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짜 힘든 과정을 하고 왔던 우리 승아에게 함께해서 되게 반갑고 기쁘다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같이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고요.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이 광화문에 와라 이제 뭐 질문들은 이제 끝났고요.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머님, 아버님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어머님, 아버님에게 짧게 오늘 이게 방송이 또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영상 편지를 또 짧게 이렇게 음악도 좀 깔아주세요. 벨소리 좋던데? 벨소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편지 부모님께 남기는 영상 편지 좀 짧게 남겨주세요. 네. 잘못했다는데 잘못했다. 카메라 좀 잘 잡아주세요. 네, 줌? 아니야. 들고 와야 돼. 네, 잘 나와. 얼굴만 들면 잘 나와요. 가족끼리 왜 이래 잘 봤어요. 효도할게요. 이 말을 할 말이 없어. 야, 그런 거 해야지.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동생 이렇게 하고. 아빠, 엄마. 진짜 하고 싶은 말 좀 해봐요. 동생이 나 들어간다고 하니까 잘 갔다 와 이러고 말더라고요. 통화하는데 다음 주에 오니까 행복하게 삽시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드라마 때문에 박수가 마이크 껐어요. 나 이제 나오네요. 네, 나오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그 동지들에게 좀 한마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독자분들, 그리고 장애인권 운동을 하는 분들 말고도 진짜 많은 분들이 많이 그 신경을 쓰고 함께 해줬어요. 이제 저는 이 과정들이 우리가 이렇게 좀 그 옥살이 하면서 이런 어떤 뭐 투쟁 과정들, 뭐 박승하 동지 혹은 양주진 동지 이런 어떤 석방을 요청하는 과정들에서 좀 감동으로 남았던 게 뭐냐면은, 전장현이 장애인권 운동을 하는, 혹은 여기 광화문 공동행동의 투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있고 되게 힘을 얻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탄원서도 엄청 모이고 이런저런 뭐 지원들, 걱정들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았는데, 우리 이제 장애인권 운동을 하는 동지들 말고도 또 많은 분들에게, 다른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또 남기는 영상 편지, 영상 메시지 한번 좀 남겨주세요. 오늘 말 많이 안 돼. 오늘 말 진짜 많이 안 돼. 우리가 맞춤이야. 진짜. 지난번에도 나 진짜 이런 거 못해가지고 명의가 안 시킬 것 같긴 했는데 안 시키길 바랬는데 같이 끝까지 투쟁합시다. 기독교계 이번에 많이 알게 됐을 텐데 우리 같이 투쟁으로 장애예방, 민중예방 같이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박수 주시고, 앞으로의 다짐은 이 영상 편지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우리 고생한 박성활동가 앞으로 더 열심히 투쟁한다고 지금 운전면허학원도 다니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현장에서 만나면서 힘차게 투쟁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큰 박수로 들여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승아 진짜 부끄러웠겠다, 그죠? 선물. 요거를 그 작가님이 선물로 좀 증정해 주세요. 내가 선물하는 게 아니지. 그 증정을 그냥 작가님이 해줘. 네, 요거를 선물로 함께 해준 이 제출되지 못한 탄원서와 엽서네요, 그죠? 제출되지 못했던 탄원서와 엽서를 이제 승아에게 선물로. 진짜 박승아 봤으면 낯간지러운 거 많았는데, 우리 그 소리쳐 콘서트 할 때 막 영상도 그렇고 그냥 참 너 봤냐 그거 봤어요? 못 봤어요? 한번 봐, 나중에 봐요. 되게 재밌어요. 재밌게 좋았는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아이고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앞으로는 우리도 이거를 계기로 많이 좀 다짐을 했습니다. 함께하는 동지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게 비단 뭐 구속 혹은 뭐 어떤 뭐 다른 속상한 일들 뿐만이 아니라 같이 활동하는 동지들이 뭐 다른 힘든 일들로 활동하는 현장을 뭐 떠나는 일들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변에 같이 활동하는 분들 이렇게 함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진짜 커다란 의미인지 이런 과정들에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모두들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의 소중함을 좀 알고 이분들과 계속 함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광화문에 와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김밥 간단한 뭐 자기 소개라도 한마디 좀 해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저는 양재동에 사는 구역서입니다. 여기 이 교보문고 책 좀 사러 가다가 왔습니다. 그게 아주 너무 기뻐서 그냥. 알겠습니다. 선생님 김밥 잘 먹겠습니다. 김밥이 되게 큰데요? 저는 이게 두 줄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보이나요? 네. 두 줄 들어온 건 줄 알았는데 한 줄입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하나 먹고 이렇게 이따 뭐 나눠서 좀 먹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물 맞습니다. 물 많으니까. 네. 김밥 잘 먹을게요. 감사하고요. 이렇게 지나가시는 시민분들도 오늘 김밥 협찬으로 광화문에 와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 앉아서 책 사러 가신다고요? 예, 잘 좋은 거. 알겠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밥을 좀 먹어야 되니까 먹을 동안 혹시 광고 없나요? 광고? 광고 좀 들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먹으면서 방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여러분들은 지금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장애등급제 무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884일째 진행하는 장애등급제 무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공식 라디오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광화문에 와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은요. 우리 농성장을 일상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지키고 함께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네, 우리 광화문에 와라의 핵심 코너죠, 그죠? 네. 광화문 생생통. 네, 광화문 생생통입니다. 광화문 생생통. 네, 광화문 생생통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서울에 있는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함께하고 계시고 인천 장애권익문제연구소에서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은평센터분은 지난번에 한번 출연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이나 수요일날 만나는 게 또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두 번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우리 인천 장애권익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시는 분 한 분을 모시고 간단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나오시겠어요? 네, 큰 박수로 네 눈치를 보아하니 네 눈치를 보아하니 우리 조정일 동지를 모시고 네. 네, 오늘 광화문 생생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기는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함께 열심히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투쟁하는 곳이에요. 안녕 고맙습니다. 네, 네 밥풀이 마이크에 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정일입니다. 정말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엔 좀 자세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는 조정일입니다. 네, 자세한 소개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김밥도 드시면서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농성장을 지금 이제 얼마 만에 한번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농성장에 얼마 만에 오시게 된 거예요? 김밥 들으려고 그래서. 김밥 드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재밌은 분이시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김밥을 드시면서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정말 김밥을 이렇게 들으셨어요.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를 받아주시고 김밥은 제가 먹겠습니다. 아니 농성장 오늘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그 기억이 안 나요. 되게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그렇게 오랜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저번에 와야 될 때 오고요. 이번에 또 와야 되는 시기가 돼서 온 거예요. 근데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 농성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순회하면서 지키잖아요. 로테이션을 하면서 지키기 때문에 당번될 때마다 이렇게 오시는 거고 이렇게 매번 오실 때마다 좀 어떤 생각이 드시고 또 오늘은 좀 어떤 느낌으로 지금 이 방송 좀 함께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그 오늘처럼 이렇게 2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분위기가 좋고요. 아까 실질적으로 지나가다 4명이 지나가다가 한 명 제가 이제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앉게 됐는데 그래도 4명 중에 한 명이니까 여기 어쩔 수 없이 이제 앉아야 되나 보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200명 지금 200명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에서는 그때 괜히 나온다고 그랬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옆에 앉을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잊어버려요. 내가 물어본 건 뭐냐면은 사실 대단히 그냥 틀에 박힌 질문이에요. 그냥 질문할 게 별로 없는데 그래요.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기억났어요. 전에 하고 분위기를 떠나서요. 항상 여기 오게 되면 올 때는 뭐 그냥 평상심으로 이렇게 왔다가도 이 자리에 일단 앉거나 서게 되면 또 어떤
숙연한 마음이 앞서게 되고요. 또 아까 우리 박승아 동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또 직면하셨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남일 같지 않고 그래요. 이제 여기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고 평범한 건 아닌데 잘 이겨내시는 그런 분들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여기 올 때는 귀찮아라는 마음이 이게 추운 날 올라 그러면 그런 마음이 없잖아 드는데요. 또 와서 보면 내가 또 잘 왔구나. 내가 거기 있어야 될 자리 또 내가 여기 있는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이 상황 자체 또 또 이렇게 우리 동지들의 배려 제가 또 어떤 다른 단체나 다른 데 있으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있겠어요. 그래서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투쟁하는 우리 또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지금 다들 뭐 드시느라고 지금 박수를 안 치시고 지금 저 뒤에 계신 분들 지금 초코하임 주셨네요. 또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뭐 이렇게 많이 주고 가세요. 또 근데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누구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귤을 후원해 주셔서 좀 간단한 좀 인사라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여기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네 오늘 되게 초코하임 지금 한 20박스 정도 하고 귤을 2박스 후원을 해주셨는데 좀 돌리고 있는데 뒤에 조심히 돌려주세요. 네 간단하게 또 후원해주신 후원자분이니까 또 소개를 좀 들어보면 좋겠죠, 그죠? 네. 박수 주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자원활동하고 있는 장지원이고요. 연말에 여기 세월호 때문에 저 광장 왔다가 여기 와가지고 한 3주 만에 다시 찾았는데요. 사실 초코하임은 제 거가 아니고 이주정책 포럼에서 남은 거 가져온 거고요. 아무튼 재밌게 잘 듣고 있고요. 시청 농성단이었는데 저는 장차연에서 침낭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되게 감사했거든요. 첫날 아무 준비 없이 갔다가 그래서 종종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승아 동지 잘 이렇게 나와서 너무 고생 많았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연말에 한번 오셨었죠, 그죠? 맞아. 그래서 생각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워낙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알 수. 31일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송년 특집 할 때, 그쵸? 맞아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조정일 송치가 다시 돌아와서 헷갈려요, 그죠? 간단하게 좀 소개도 좀 해주세요. 지금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인권센터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인권센터에서 어떤 활동을 좀 하시는지 우리 독자분들이 또 많으시니까 궁금해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단체 활동을 저희 인천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요, 인권센터에 있고요, 성폭력 상담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 또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장애우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장애우 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날개와 같은 존재인 활동 보조인 양성 교육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인천시가 너무 방만한 운영이나 사업을 너무 확장을 하다가 부도났잖아요. 거의 부도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시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가 지원되는 그런 지원금이 한 50%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인천 전 지역의 활동가들이나 단체가 어려움을 많이 이제 직면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상담이나 인권 상담, 장애인 인권 상담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시설 조사, 또 내지는 학생들 장애 이해 교육 같은 그런 교육에 파견돼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 방송 오늘 처음 이제 접하게 됐는데요. 다음부터는 꼭 KBS 제오 라디오 틀어놓고 꼭 이 시간 되면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야.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되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그 인천시에서 살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좀 지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데 제가 그 유정복 시장이잖아요, 그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알아요. 지금 방송을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이게 지금 이렇게 그 인천에 있는 장애본인문제연구소를 비롯한 많은 단체에서 하는 활동이 다 인천시가 해야 되는 거 대신 해주는 겁니다. 맞죠, 그죠? 네,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100% 다 지원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약속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유정복 시장 이거를 꼭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로 농성 884일이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끔은 오면 뭐 귀찮을 때도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얘기하셨던 거가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이제 뭐 다 오는 거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거고 사실 이제 884일을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이제 이 공간의 의미가 그 좀 더 이제 막 커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내가 여기 잠깐 있었던 정말 뭐 1시간을 있었던 하루를 있었던 우리가 한시도 이 농성장을 비우지 않고 이것을 계속 유지해왔던 진짜 수백 수천 명의 그 어떤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마음들을 믿고 우리가 이제 무작정 계속 갈 것 같은데 앞으로 그 광화문 농성장애 혹은 공동행동 집행부나 뭐 이런 데 바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뭐 각오를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진짜 우연찮게 200명 중에서 한 명으로 뽑혀가지고 여기 앉게 된 이 상황에서 너무 질문 자체가 심오하고 그런 난해한 거는 뭐 어디 뭐 서울대 무슨 뭐 박사학위 그런 논문 같은 그런 주제를 주셨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컨닝이라도 할 수 있게끔 저번 그 사례를 좀 이렇게 적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집행부에 바라는 그런 바는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는 뭐 집행부의 어떤 그 활동 상황이나 너무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그런 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우리 장애 인권이 또 더 점점 확대되고 또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금석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뭐 각오라 하면 다음부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금이라도 귀찮아하는 그런 기색 보이지 않고요. 속으로는 그걸 꾹꾹 참으면서 귀찮아도 그래도 이제 표시는 안 내야죠. 안 내고 그냥 기분 좋은 척. 아직까지는 웃으면서 안 왔는데 여기 들었을 때 이렇게 웃으면서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하고요. 그리고 참 또 오늘 특별한 김밥, 이거 앉아서 김밥까지 주시는 이런 시민 이게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성이 담긴 이런 선물을 주시고 이거 귤 200상자까지 이렇게 보내시려면 2박스예요? 200상자까지. 아니 200상자가 오면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니 제주도 감 다 뜯어도 200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2박스 이렇게 보내주시는 저 이렇게 독지가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음에 더 열심히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이렇게 오는 것보다도 그 이전에 땡길 수 있으면 땡겨서라도 올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이제 참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실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큰 결의를 밝혀주셨어요. 이제 뭐냐면은 귀찮더라도 표시 안 되겠다. 웃으면서 나는 하나도 안 귀찮아 이러면서 이제 하신다는 거죠. 한번 웃어주세요. 이렇게 우리 독자들 향해서 이렇게 어떤 표정으로 안 되겠다. 항상 이제 이런 표정으로 이제 항상 이렇게 시민들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계속 웃으면서 투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함께 해주신 인천장애본인문제연구소 인권센터에서 활동하시는 조정희 활동가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요.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많아요. 10박스 와가지고 되게 많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너무 뭐 살인 미소를 날려주셔가지고 정말 참 부끄럽네요. 제 옆에 있는 제가. 하여튼 참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들 그리고 많은 공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마음들이 모여서 광화문 농성장이 884일까지 왔고요. 아마 뭐 장애 등급제 불행의무제가 폐지가 되던 혹은 뭐 이거를 이제 폐지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가 폐지가 되던 둘 중에 하나 뭔가가 이제 폐지가 돼서 이제
폐지가 될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투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원동력이 이제 방금 나오셨던 우리 조정일 동자 같은 많은 분들이 그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화문 공동행동 더 많이 힘내서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고요. 이거 좀 쫙 뒤에까지 좀 돌려주세요. 이거 리플렛 뒤에 보면은 광화문 공동행동 열심히 투쟁하겠다라고 하는 CMS 후원서가 있어요. 3,000원 붙어 있는데 3,000원부터 하면 농성 끝나면은 끊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거는 네, 농성 끝날 때까지 등급제 보양제 폐지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갔으니까 바로 그냥 차별차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우리 그 광화문 공동행동의 되게 재밌는, 대단히 재밌는 어떤 고정 코너죠. 네, 이번 안 되는 유일 몇 안 되는 고정 코너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제 코너 이름을 바꿔서 자, 다 같이 이런 제스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차별철폐. 네, 맞습니다. 차별철폐 좋아요 함께 해주실 정성철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이분은 이제 가끔은 이제 좀 초대 가수로도 등장을 하시고 본업은 여기서 지금 PD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방송의 PD인데 뭐 이렇게 뭐 노래도 하시고 초대 가수도 나오셨는데 오늘은 또 진행으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성철입니다. 예, 오늘의 차별철폐 좋아요. 네, 오늘 일정들을 좀 꼽아봤더니 제가 좀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처음 진행해보는데요. 먼저 지난 소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승하 동지가 석방됐던 그날이죠. 16일 공동행동 평가 및 계획회의를 어디죠? 성북구였나요? 성북구 별골 카페에서 한 4시간 동안 같이 밥을 먹으면서 열심히 다음날의 투쟁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예, 좋아요. 네, 그 당일날입니다. 당일날 좀 가슴 아픈 또 일이 있었는데요. 그 새날 동대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구근호 소장님께서 당일날 여의도에서 사고가 나셨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시고 3일 뒤 19일에 그 부천 저희 집 근처인데요. 제 부천 사는데 부천 성모병원에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삼가 부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17일의 일정이었습니다. 그 강남 맞나요? 그 만편히 장사하고픈 사람들의 모임에 강남의 이제 상가에 강제 철거가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현장에 있었던 분을 직접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임영희 우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면 되죠, 그냥. 그죠? 이건 뭐냐면은 그 쫓겨난 임차 상인들의 어떤 모임, 그 조직된 이제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줄여서 맘상모라고 하는데, 일명 이제 맘상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맘상한 사람들의 모임에 이제 그 회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의 이제 가게가 대단히 그 강남에 이제 번화한 큰 건물에 이제 그 카페를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카페는 조그매요. 근데 이 건물이 뭐냐면 이제 뭐 옛날에 리쌍이 이제 곱창집도 하고 이랬던 강남역의 MB라고 알아요? MB? 요즘에 토토가요로 바뀌었는데 되게 큰 클럽 바로 앞에 있는 카페예요. 조그매. 근데 이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분인 거죠. 되게 이제 대학도 잘 나오시고 직장생활 잘 하시고 퇴직하셔서 퇴직금 몽땅 들고 빚 이만큼 내가지고 카페를 딱 차린 거예요. 노후 대책으로. 온 가족이 이제 카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건물주가 재건축을 한다. 계약 안 해? 너랑 이제 끝이야? 라는 이런 결과를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현행법으로는 이제 어떤 보호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한마디로 그냥 한순간에 그야말로 그냥 개털이 돼서 나가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맘상모와 함께 이런저런 활동들, 투쟁들을 하고 있는데 좀 대단히 안타까운 분이 그 건물에 이제 세입자가 한 10개가 넘는 이제 상가들이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의리 그래 왔듯이 상인들이, 임차 상인들이 싸워도 이게 되지도 않는 이런 현실들에 이제 좀, 그래서 다 나가시고 이제 가게가 하나 남았거든요, 이분만. 정말 조그만 카페, 우리 농성장만 해요. 농성장만 한 카페인데, 여기서, 그래서 막 열심히 투쟁을 하고, 막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많은 단위에서 또 연대를 하고 이래서, 가서 뭐, 1차 집행을 이제 지난달에 한번 집행관들이 들어와서 막았는데, 2차 집행이 온다 그랬는데, 이게 그날이었어요. 그날, 무려, 새벽 3시 50분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올 것 같다 이래가지고 6시에 가려고 저도 그날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있는데 왜 꺼졌지?
5시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5시에 일어나가지고 가려고 딱 봤는데 5시에 일어났더니 이미 이게 막 뭐가 쫙 떠 있는 거예요. 끝났어 정리가.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3시 50분에 용역들이 한 수십 명이 와가지고 막 했는데 좀 극렬한 어떤 저항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집행을 맡긴 했는데 뭐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 언제 어떻게 다시 또 이런 철거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불침번 서가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연대를 좀 호소를 좀. 마이크 깎는 것 같아요. 그냥 하죠 뭐 그냥. 네, 그리고 같은 철거 뉴스에서 바뀌었는데 뉴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같은 어떤 철거 소식인데요. 현재는 저번 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용산 6주기 추모 주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일 저녁 7시였습니다. 조계사에서 추모 문화제를 진행했고요. 다음 날인 17일 토요일에는 그 김포공항공사 앞에서 김석기 퇴진 기자회견 및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이제 용산 참사가 있을 2009년 당시에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가 현재는 지금 공항공사 사장으로 낙하산 임명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선전전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어제 그 마석 모란공원에서 묘역 참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당시 용산 참사 있었을 당시에 5분의 이제 희생자분이 계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당시 용산이 지역구가 아니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옆에 이제 순화동이라는 지역, 그것도 이제 철거 지역인데요. 2008년에 이제 완전 철거가 되고 용산보다 먼저 일어났었던 철거인데요. 2008년에 순화동 1-1 지역이라는 곳이 철거가 되고 계속해서 이제 공터로 있다가 얼마 전에 공사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분들이 이제 당시 용산 참사 당시 이제 희생되셨던 분의 와이프분, 아내 되시는 분과 당시에 이제 그 막루에서 뛰어내리셔서 이제 다리를 다치셨던 분 두 분이 함께 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제 펜스 앞에 천막을 치시고 노숙 동성을 들어가셨습니다. 네, 마이크가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흐름이 끊기는 것 같은데요. 이게 1월 18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에 집회를 그곳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조직된 집회라서 많은 분들이 참가하시지는 못했지만 정말 높은 펜스가 있는 앞에 정말 작은 노숙 농성장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픈 소식인데 그 집회에서 그곳에 계셨던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기분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쫙 밀리고 한 7년 정도를 공터로 아무것도 없이 있었다가 그 작은 농성장이 생기니까 힘이 나신다고 합니다. 그 농성 천막을 치는 날이 기억하시죠? 일요일날 눈이 엄청 많이 내렸었잖아요. 당일이었는데 그 눈보라를 맞으면서 천막을 치시는데도 우리가 이곳에 천막을 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이것으로 앞으로 이 지역 우리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싸움을 시작할 수 있기에 7년 동안 정말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용산 당시에 이제 연대 가셨다가 막루에서 이제 뛰어내리셨던 분은 목발을 짚고 현재 계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곳에도 정말 많은 연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서대문 경찰청 바로 앞에 있어요.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고 저번에 우리 같은 아웃백 거기서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의 소식들입니다. 용산 추모 기간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내일이죠. 상가 임대차보법에 관련된 토론회가 국회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2시에 의원회관 3실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용산 추모하기 위한 전시회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개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셔서 구경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24일 소식이 또 있는데요. 너무 이거 많이 말하는 것 같나요? 이게 24일에 이제 쌍차 해고자 범국민 대회가 있습니다. 2시에 서울역에서 시작을 하고요. 일부로는 뭐 전국 금속 노동자 대회를 진행하고 그 서울시청까지 행진을 한 후에 서울시청에서 범국민 대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또 노들 장애인 약에서 또 함께 뭐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 모임 길벗, 네, 대학생 의료 민중 활동을 하는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과 함께 대학로 턱을 없애니 경산 안내라는 기자회견 및 문화제를 진행하고 또 그 대학로를 이렇게 곳곳을 이렇게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같은 2시에서 5시 여기저기서 아주 막 행진 막 이렇게 하고 전국적으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참 이런 다양한 뭐 일정들과 행진 집회들로 빨리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철폐 좋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이거 되게 좋으네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차별철폐 좋아요 함께 해주신 정성철님에게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양한 소식들이 있네요. 그죠? 근데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얘기 안 할게요. 오늘인가? 오늘 누가 트윗에 올린 거 보니까 이제 쌍용차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뭔가, 70개월 만에? 그죠? 70개월 만이라고 본 것 같아요. 이제 대화를 다시 이제 좀 시작하는 계기가 좀 생겼다라는 걸 본 것 같아요. 되게 반가운 소식이고, 그게 좀 잘 돼가지고, 좋은 결과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정성철님이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농성장에 되게 반가운 분들이 많이 찾고 계세요. 누구냐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길벗 어떤 의료 대학생인데 대학생 의료 민중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뭐 진료도 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서명도 받고 선전전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만나는 분들은 반갑게 인사하면서 길벗인가요? 반가워요? 이러면서 인사해주면 좋겠어요. 길벗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길벗 좋아요. 네. 오늘 길벗이 주무시지 않아요 여기서? 내일하고 모레. 오늘은 아니고 오늘은 인천 장애권익문제연구소에서 우리 조정일 동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고. 아니에요? 앉아요. 그래요? 밤새면서 대신 웃으시면서 이렇게. 밥풀이 껴가지고 지금 웃질 못하겠네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반가운 소식들, 좋은 소식들 계속 많으니까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덧 광화문의 와라가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와가 아니라 이렇게 다시. 어느덧, 네, 광화문의 와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이 아쉬우세요? 네, 좀 더 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이. 네, 유튜브에 광화문에 와라 치세요. 라고 얘기해 주고 싶네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884일째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지나가시는 시민분들은,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나가시는 시민분들은, 이거 멘트랑 다르네요. 우리를 많이 지지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멘트는. 죄송한데요. 저기 위에 세월호 농성장에서 광화문TV 방송하고 있는 미스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화문TV는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방송되고요. 맨날 해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맨날 진행해요, 그러면? 매일은 아니고요. 저는 격주로 월수금 진행하고 있고요. 5시에서 7시요? 5시에서 8시야. 8시요? 네, 제가 진행은 3시간 하시네요? MC가 계속 시간마다 바뀌면서 하고 있고요. 사회단체, 시민단체 여러분들도 해주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올라오셔가지고 한번 방송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한번 불러주세요. 네. 잘 가세요. 반갑습니다. 송. 네. 광고를 또 이렇게 하고 가셨네요. 광화문TV 가셨어요? 네. 다음에, 그냥 나 때리러 오는 건 줄 알았어요? 너무 반갑네요. 너무 반갑고. 위에서 이제 세월호 농성장에서도 매일매일 행사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요즘에 잘 못 들려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위아래 있으면서 좀 신경 많이 써서 좀 들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하여튼 들려보겠습니다. 원래 멘트는 이제 이겁니다. 다시 읽을게요. 어쩌면 지나가는 시민분들 보기에는 이 9분의 영정과 서명을 부탁하는 우리들의 외침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라는 멘트를 읽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수고하세요라고 하니까 이게 좀 안 맞아가지고 오늘도 이러네요 멘트가. 하여튼 잘 읽겠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지하도의 농성장이 사라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꽁꽁 감춘다고 해도 빈곤과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회는 갈등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사회일 테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인간다운 세상의 가능성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인간다운 세상으로 가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이 농성장의 하루를 채워주신 여기 있는 모든 동지분들께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요. 오늘 광화문에 와라 몇 번째죠? 16번째? 네. 16번째 광화문에 와라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요. 안녕. 김밥 2개 남았어요. 드실 분들 나와서 드세요. 김밥도 먹고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렇게 광화문에 와라 함께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